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15강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1번 다음 글의 가나 현상에 대해 표로 정리할 때 A2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고령화, 저출산 중 하나임. 최근 땡땡 지역 의료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2010년에 163개소였으나 산부인과니까 저출산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저출산 현상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33개소로 약 18%가 감소하였다. 반면 2010년 108개였던 요양병원 수는 요양병원이니까 고령화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고령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 193개로 약 7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지역 의료계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가는 저출산, 나는 고령화. 1번 A는 저출산의 원인이네요. 초혼 연령의 상승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옳은 설명이죠. B는 고령화의 원인.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망률 감소, 옳은 설명이네요. 3번 C는 고령화의 영향.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 시장 규모 확대, 이것도 옳은 설명. 4번 D. 저출산에 대한 대책, 임신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네요. 2. 정년 단축을 통한 청년층 취업 기회 확대. 이건 시대에 따라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지금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건 청장년층 입장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랄까요? 그래서 5번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아니겠네요. 2번 그래프는 세 시기의 연령층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 C 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가, 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1965년, 2015년, 2065년 중 하나임. 세 시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이죠. 자, A는 65세 이상이 거의 없죠. 그래서 A가 1965년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10%는 넘고 2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2015년, 오늘날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노년층의 인구가 청장년층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2065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 B, 2065년이 가장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1965년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2015년이 제일 낮은 어떤 개념이고요. 나는 2065년, 2015년, 1965년 순으로 수치가 낮아지는 어떤 개념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하고 반비례하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제일 높은 건 B고요. 그 다음이 A고요. C가 세 시기 가운데서는 가장 낮네요. 자, 그래서 가의 총부양비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자,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B가 제일 높은데 A하고 C 중에서는 C가 더 높죠.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인구 증가율은 A가 제일 높죠. 뒤에 건 따질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자, 노령화 지수, 나에서 노령화 지수는 당연히 B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제일 낮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역시 인구 증가율은 A 시기가 제일 높으니까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중 하나임. 다음 자료는 가하다 시기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입니다. 가하다 시기의 특성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서 포인트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얘기죠. 사람들이 셋, 넷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리고 딸, 아들 구별 말고는 자, 이제 우리가 남아 선호 사상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일수록 좀 더 심했고.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거고요. 포인트는 아이를 좀 적게 낳자. 그래서 가가 1970년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희망이라는 말. 그 다음에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나는데 아이가 둘 셋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적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 좀 낳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야 가정도 즐겁고 우리 한국도 희망이 보이고요. 그래서 다는 2000년대예요. 자, 나는 아들 바람 부모 세대, 남아 선호 사상은 부모 세대의 바람인데 짝꿍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은 보통 남녀가 짝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남학생이 더 많다 보니까 짝꿍 없는 이제 우리 세대 그런 말이죠. 이건 1990년대에 심했어요. 자, 이렇게 가나 다를 구분하고 갑을 병정 볼게요. 1번 나 시기에는 출생아의 성비가 100 미만이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남성이 더 많은 건 100보다 성비가 더 크죠.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옳은 설명. 다 시기는 가 시기보다 비혼율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해진 거죠. 심한 거죠. 가 시기는 출산 억제 정책 맞죠? 다 시기는 출산 장려의 목적을 둔 인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을병정 5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새 인구 지표의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노년층 인구 비율, 사망자 수, 출생아 수 중 하나임.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C가 노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노년층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는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급격하게 감소했겠죠. A가 그래서 출생아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1970년이나 2019년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B가 사망자 수예요. 사망자 수. 자, 1970년 그 무렵에는 유아 사망률이 좀 높았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 사망자 수가 이게 증가할 텐데 이건 노인들이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망자 수 증가할 거예요. 1번 1970년은 인구 변천 무형의 고위 정책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고위 정체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위치, 고위, 높은 상태에서 총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 이게 고위 정책이죠. 그런데 1970년은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거의 유지가 되는. 그래서 감산소사.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기 팽창기죠. 후기 팽창기. 2번 1980년은 1970년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았다. 옳은 설명이죠. 출생아 수가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총 인구는 증가했는데. 그 다음 3번 2010년에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출생하고 사망자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자가 더 많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 거의 같아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사망자는 이렇게 늘어날 거고 출생아는 뭐 계속 줄어들겠죠. 뭐 물론 아주 바닥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현재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실제로 3번은 잘못된 설명. 4번 2010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는 인구 비율이 14%에서 20%까지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은 그러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을 말하죠. 2010년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C를 봐야 되겠죠. 아직 12%도 안 됐죠. 그래서 고령 사회가 아니라 이때는 고령화 사회. 그런데 이 무렵 언젠가 2018년쯤 되겠네요. 그리고 17년쯤 이때 14%를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됐죠. 그리고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거고요. 5번 A는 출생아 수, 노년층 인구 비율은 C, 사망자 수는 B죠. 5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5번 그래프는 두 시기의 권역별 인구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가나 다를 볼 때요. 1990년보다는 2019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 어떤 양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각 지역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가운데 노령 부양비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 봤더니 강원권이 제일 높긴 하지만 호남권도 만만치 않죠. 다가 호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어디가 더 촌락의 성격이 강할까? 당연히 충청권. 촌락에는 노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는 수도권보다는 충청권이 더 높아요. 그럼 가는 수도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소년 부양비를 봤더니 수도권이 낮네요. 그 이유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권이나 충청권, 그냥 극단적으로 호남권하고 비교를 하자면은요. 호남권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수도권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번 가는 두 시기 모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건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보면 되는데 가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몇 배나 높죠. 그런데 2019년에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하고 봤더니 노년 부양비가 더 높네요. 그래서 2019년에는 노년층 인구가 더 많았다. 2번 다의 노년층 인구 비율은 1990년부터 2019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남권을 보면은요. 자, 이제 이건 그냥 정석대로 하려면 막 숫자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일단 쓸게요. 쓰면서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이렇게 지금 10에서 27 정도로 지금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청장년층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이 2배 이상 늘었을 것 같죠. 실제로 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건 정답이기도 하고 난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서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2019년을 먼저 기준으로 보면은요. 노년 부양비가 27이라는 얘기는요. 노년층 인구가 만약에
27명이다. 그러면 청장년층이 몇 명이란 얘기냐면요. 100명이란 얘기예요.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 노년 부양비잖아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이 시기에 얼마였냐면 다를 기준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18이죠. 자, 이게 2019년 다 호남권의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에요.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 세 비율을 조합해가지고 노년층 인구 비율을 구할 수 있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27이면은요, 밑에는 총 인구죠. 그래서 노년층 인구 27에다가 청장년층 인구 100,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18을 더하면 이게 노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2019년에. 자, 그런데 1990년은 이렇게 보면 노년층의 인구 약 10%, 그 다음 청장년층 인구는 100 비율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의 인구는 39.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밑에가 이제 분모가 10 더하기 100 더하기 39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죠. 3번, 가는 다보다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2019년에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낮다. 4번, 나는 충청권은 가보다 수도권보다 2019년에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요, 총 부양비하고 반비례해요. 그래서 2019년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총 부양비를 보면은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둘 다 충청권이 더 높잖아요. 충청권이 총 부양비가 더 높다. 충청권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그쵸?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5번은 다는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1990년의 노령화 지수가 높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자, 나하고 다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봤더니 노년 부양비는 비슷한데 유소년 부양비가 다가 호남권이 확실히 더 높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노령화 지수는 그때도 호남권이 더 높았네요. 정답은 2번. 6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으로 오른 것은?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요, 경기, 부산, 전남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네요. 쉬워요. 자, 10제곱킬로미터당 초등학교 수 변화를 봤더니요, 가나 다가 10제곱킬로미터당 초등학교 숫자가 완전히 다르죠. 다는 0.5개도 안 되고요. 가는 거의 4개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면적당 초등학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전라남도예요. 전남이고요. 경기는 뭐 그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부산, 경남, 경기, 전남인 건, 부산, 경기, 전남인 건 3번이네요. 7번, 그래프는 충청권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 근로자 수를 봤더니요, 두 지역은 되게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 비해서 다라는 굉장히 적죠. 자, 여러분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있는 이유. 당연히 제조업체,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도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다라는 도시 지역이에요. 대전 아니면 세종이 되겠죠. 그런데 뭐 결혼 이민자 수나 뭐 유학생 숫자를 봤더니 다가 라보다 몇 배나 많잖아요. 그래서 라가 세종이고요. 다가 대전이에요. 그 다음 가하고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충남하고 충북하고 어디가 더 제조업이 발달했을까?
그리고 유학생 수를 봤더니 어디가 더 대학이 많을까? 충남이 충북보다 더 많죠. 자, 그래서 나가 충남이고요. 미안해요. 가가 충남이고요. 나가 충북이에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한 글자씩만 써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1번, 나에는 충북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2번, 다는 대전은 경기도와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그렇지 않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가는 다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다. 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보다 10배 이상 많네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 수는 그만큼 차이는 안 나고, 물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가 훨씬 더 숫자가 많은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충남이 대전보다 외국인의 성비가 높다. 옳은 설명이에요. 4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충남은 세종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당연히 많고요. 5번, 나는 라보다 총인구가 많다. 세종이 인구가 제일 적죠. 정답은 2번. 8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내국인, 외국인 중 하나임. 구분하는 거 쉽죠? 자, 가는 내국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청장년층 인구하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나를 봤더니 유소년층 인구하고 청장년층 인구하고 이건 아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는 경제활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 가는 나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이것도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을 리가 없죠. 리을, 나는 가보다 30에서 39세 성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는 주로 제조업체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당연히 100보다 크다. 그쵸?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9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기역의 사례 지역을 답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이다.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왼쪽 지점은 대림동인데 점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우리가 대림동 차이나타운, 물론 이제 차이나타운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긴 한데, 차이나타운은 영등포구에 있어요. 이게 영등포구거든요. 그런데 점을 이제 구로 구에다 찍어놨네요. 자, 아무튼 다문화 공간이고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점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경으로 봤더니 여기는 이슬람 성원인데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을 봤더니 마치 한강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태원은 한강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점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이 정도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문화 공간이죠. 기억, 이주자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공간이다. 이건 아니죠. 여기에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족들이 여기 차이나타운에 오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배우고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 닮아진다, 이게 동화잖아요. 같아진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은
조선족들 또는 중국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잖아요. 동화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억은 잘못된 설명, 동화가 아니죠. 그 다음 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분포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외국에서 점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문화 공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디귿 예주자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경관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여기가 뭐 순수 외국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도 점점 여기하고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리을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예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지역이다. 옳은 설명. 왼쪽은 국적, 주로 국적 중국 사람들, 물론 조선족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이슬람교,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거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10번 그래프는 외국인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건설업, 광업, 제조업, 농림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 하나임. 자, 그래프가 이제 비율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여성 총 취업자 수하고 남성 총 취업자 수하고 남성이 지금 2배 이상 많죠. 자칫 잘못하면 이 숫자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총 취업자 수 가운데 이제 남성의 숫자가 2배 이상 많고 남성들이 제일 많이 취업하는 여기는 광업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가가 광업 제조업 광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남성은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여성은 비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에요. 뭐라고 적을까?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적을까요? 자, 우리가 뭐 서울 시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말이 조금 어눌하다 또는 뭐 이렇게 북한 말씨하고 비슷하다. 그럼 대부분 조선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업에는 소비자 서비스업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적합하니까 여성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봤더니요. 다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다는 건설업이에요. 건설 현장에 아무래도 여성이 하긴 조금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여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 라는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라는 1차 산업, 농림업이 되겠네요. 1번 다는 1차 산업에 속한다. 건설업은 1차 산업이 아니죠. 1차 산업에 속하는 건 농림어업. 2번 라는 촌락보다 도시에서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3번 가는 나보다 외국인 총 취업자 수가 2배 이상 많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성과 남성의 총 취업자 수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남성 총 취업자 수가 2배 이상 많은데 그 중에 절반 이상 50%가 넘어가죠. 이게 지금 광업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구만 여성 총 취업자 수보다 더 많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나는 다보다 외국인 취업자 성비가 낮다. 여성이 더 많으면 100보다 숫자가 낮은 거잖아요. 여성이 더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성비는 낮아지죠. 5번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잖아요. 우리나라 농림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광업 제조업이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